안녕하세요. 체리쌤의 교육 감 잡고 시작하자 교감 채널의 채널쌤이에요. 오늘은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학교 너 뭐니? 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영재교육기관이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고 설명회, 상담 등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영재교육원, 영재원이라 많이들 줄여서 말하시죠. 영재원과 영재학급 같은 거죠. 대학부설과 교육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혹은 영재학급은 말 그대로 학급이니 영재학교도 학급에서 진행되니까 영재학급과 영재학교 같은 거 아닌가요? 영재원이나 학교의 각 반을 영재학급이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대답은 뭘까요? 당연히 아니죠. 에이, 설마 하시죠? 하지만 많아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어쩜 저런 걸 모르나 웃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하물며 어떤 날은 자녀가 집에 오더니 엄마 선생님이 영재학급에 지원하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아닌데 왜 영재학급을 이제야 뽑지? 그리고 영재학급 지원인데 왜 서류를 저렇게 많이 준비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소개서면 산춤을 등등 준비해요 라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다. 정확하게 어디인지 라고 했더니 확인 결과 영재교육원이었어요. 잘못 전달된 건지 누군가 한 명은 분명 혼동이 되어 사용한 거겠죠. 그래서 이 기관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학교 이 모두를 영재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영재교육기관 말 그대로 일반 교육과정이 아닌 영재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법. 두둥. 어렵죠? 이건 넘어갈 거고요. 이러한 영재교육기관은 영재학교 그리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가 모두 나오죠? 각각의 기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시면 영재교육진흥법에 정의된 뜻이에요. 다른 건 넘어가고 4번, 5번, 6번을 보시면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영재학교를 볼게요. 영재학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다음 영재학급이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되며 영재교육기관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원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결국 학교 등에 설치 운영되는 부설기관이라고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이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영재교육기관은 다음처럼 세 가지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으로 되어 있고요. 영재학급은 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학년별로 또는 학교 내에서 예를 들어 2개의 학년을 묶어서 한 반 내지 2반 정도로 구성을 하기도 해요. 학급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또는 방과후나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을 하는 것도 종종 있긴 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가끔 학교 규모가 작거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2-3개의 학교가 모여서 지역 공동 혹은 거점형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영재학급은 쉽게 소속 학교 내에서 선발한다라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에 없다라고 하시면 주변 학교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모르겠으면 선생님이나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모르셔도 선생님이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영재교육원은요. 영재원이라고 할게요. 영재원은 영재학급과 달리 기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크게 교육청과 대학 부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과 각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청 영재원의 예를 들자면 각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서 추천받은 학생들이 선발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며 대학 부설은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교대를 예를 들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3, 4, 5학년이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원은 주 1회 혹은 방과 후나 주말, 방학 중에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재학교인데요. 이 영재학교는 학급이나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과는 달리 전일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기관이에요. 전일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급에 설치 운영되어 특수한 목적을 갖는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교에 입학해서 등교하고요. 수업을 듣고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로 학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은 졸업을 한다라고 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영재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하게 인정이 돼요. 고등학교 졸업이 동일하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영재학교는 총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가영, 한국영재학교죠. 한가영과 서울과고를 포함하여 6개의 과고와 그리고 2개의 예술영재학교로 하여 총 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과 같다라고 해서 모두 중3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영재학교는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3과 중1은 2년간의 학습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합격하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보시면 영재학교의 명칭이 서울과고, 경기과고처럼 과학 고등학교라고 붙어 있어서 과고와 영재학교가 같은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과고와 영재학교는 분명 다르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재학교는 여기에 있는 8개가 모두라는 거.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성과고나 경북에 있는 경북과고, 경남과고 등의 학교는 영재교가 아닌 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영재교육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뉘었죠.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첫 번째, 영재학교, 그리고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 3가지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현재 아니면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현재로서는 어디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에 지원해서 선발이 되면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내가 중학생이다 라고 하면 아까 중학교 1학년도 영재학교의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 영재학교를 포함한 이 3가지를 모두 다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영재학급은 어디 내? 학교 내 지역 공동이나 거점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 학교 내에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영재교육원에서 기억할 건 뭐였죠? 영재교육원은 교육청과 대학부설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지역 내에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발 시기는 대부분 하반기, 여름방학 이후에 선발이 시작되고요. 선발 방법은 각 교육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영재원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학교 내 선발과 지역 내 선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 영재학급을 5학년에서 6학년에 합산하여 20명을 선발을 해서 한 반에서 수업을 해요. 그때 두 학년의 학생 수가 600명 좀 넘으니까요. 한 학년을 생각을 해볼게요. 한 학년만 생각을 하면 300명 중에 한 10명 정도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생각해 볼게요. 교육청이라고 하면 내가 현재 초등학교의 한 학년이라고 했을 때 강남에 있는 학교 수가 총 초등학교 수가 33개 정도예요. 그러면 한 학년에 3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33개의 학교가 있으면 몇 명? 총 6,600명 중에서 약 한 40명에서 60명을 선발해서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00명 중에 10명 있느냐 아니면 6,600명 중에 40명 안에 들어가느냐 그 차이에 있고요. 대학 부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까 서울을 예를 들었으니 서울을 보자면요. 서울교대를 예를 들면 서울교대는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5학년만 뽑는 것도 아니에요. 3학년,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선발하니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재교육원을 포함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체리쌤의 교감 채널이었습니다. 체리쌤은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